리더십의 역량은 위기에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맛있톡 맛있는 식탁톡 맛있톡 연우의 맛있톡 TV 맛있톡 웃자 맛있톡 웃자 연우의 맛있톡 TV 웃자. 예, 반갑습니다. 맛있톡 현우입니다. 어떻게 뭐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많이 힘드시고, 그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계속 나가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은 투자를 모르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가맹점주만 개고생한다 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시작할 때 시스템 구축 관련된 비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투자,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투자, 뭐 슈퍼바이저라든지 일정 직원들을 뽑아야 되니까요. 가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은 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주에게 지원되는 물류라든지, 그리고 또 광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투자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혹은 또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들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요소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좀 인색하세요. 지금 현재 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보시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초기부터.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한다는 주된 목적이 가맹점을 모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그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비용들이 수반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투자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거나 투자를 망설인다면 사실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집도 못할 뿐더러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께서 동종업계나 혹은 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비스트로피자나 저희가 진행했던 곱보니 곱창이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인터뷰한 두찜이라든지 그런 업체들 보면 과감한 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과감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 저희 쪽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뭐 비싸다면 비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뭐 인큐베이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또 저희 인프라들, 직원들에 대한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용도 정말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조차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그렇다면 그분들은 글쎄, 제가 한 10년 이상 경험해 본 바로는 발전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더라라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뭐 같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정당한 비용을 주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케팅을 비용을 주고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빠른 성장 혹은 또 고른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시거나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뭐 어느 정도 운영하는 도중에 뭐 10개 미만, 20개 미만인 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제대로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어떤 성향들을 보면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나, 또 저에 대한 뭐 의심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해서 될까라는 부분들, 그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심할 거면은 프랜차이즈를 맡기면 안 되죠. 시스템 본인들이 다 하셔야죠.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재산인데 그런 말조차 그냥 공으로 얻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 많이 해서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투자해서 쌓은 노하우인데 그거를 그냥 공으로 간다는 것은 양심불량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의 투자가 되어야 된다. 마케팅도 보면 마케팅을 진행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개설당 비용을 줄 테니까 마케팅 그냥 좀 해달라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용을 투자하기가 많이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혹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소극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마케팅을 저희에게 다 맡기고 저희가 개설당 비용을 받는다면 가맹점이 언제 개설될 줄 알고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마케팅 실비용을 계속 투자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저희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 와닿는 브랜드들을 제가 사실 보지 못했고 사실 그리고 또 그걸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막연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설당 비용을 한 개당 개설하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도 사실 그 본사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개설 비용에 대한 본사의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인테리어에서 많이 남길 수 있죠. 요즘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비 산무 정책을 통해서 그런 개설 비용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주방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마진들을 남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마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대행 하시는 분들에게도 줄 비용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또 저희 같이 마케팅을 이렇게 해서 개설당 주겠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고요. 정당한 그 마케팅 기획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케팅 기획된 그 비용 산정을 해서 그 브랜드에 맞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거래 관계도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애초부터 돈 쓰지 않으려고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분들과는 진행하지 않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초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투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방송에도 한번 예전 방송이죠.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할 때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거나 사람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대표가 혼자서 똥줄 싸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또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 인건비라든지 어떤 고정비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직원들, 알바생이나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슈퍼바이저로 끌어올리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알바라든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 알바생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시거나 만드시는 본사 대표님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좀 낮추고
그 슈퍼바이저로 양성할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한식 경우에는 주방이라든지 홀들이 보통 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분도 있을 거고, 이건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더 하나 채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좀 젊은 알바생으로. 이게 이 업종에 따라서 여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들 쓰는 게 갈비집이나 뭐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3D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노력하거나 좀 돌아본다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나라님도 못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문은 제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라.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한다.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사실 그쪽 분야,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업종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메뉴도 개발하시고, 그리고 또 학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계통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체로.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접근했을 때 이거는 장사가 아니고 그냥 학원 운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체육관 운영이 아닌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실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죠. 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돼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사고가 좀 막혀 있는 경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담하는 브랜드들 중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아까워한다라면 그분들은 향후의 발전에 있어서 사실 크게 성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투자를 할 때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의 역량들. 이번 어떤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나오죠. 리더십의 역량은 위기에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이야기들, 비전문가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좀 전에 마윈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는 것,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거나 의견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그 잡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려면 그 장사가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파이어. 아, 참, 이 부분 있죠. 과감한 투자라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 막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막 돈을 끌어모아서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투자 대비해서 비용들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투자 비용이 없으신 분들은 까놓고 투자 비용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더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돈을 축적하신 이후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거의 장사가 잘 돼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들은, 자산은 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돈을 쓰기가, 이런 쪽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초기 비용에 돈을 쓰기가 좀 아까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본인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를 뭐하러 알아보고 뭐하러 다니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초기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죠. 아무튼 투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표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쌰! 맛있어. 웃자. 웃자. 구독, 좋아요.